44쪽에 또 확인차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 103번 한번 해볼게요. 103번. 자, 103번에 1번과 2번 두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어떻게 쓰냐면 최대값 최소값도 물론 쓰는데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이렇게, 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이런 식으로 두 문제 다 x값과 그때의 최대 최소값 요렇게를 구해주세요. 해봐. 103번에 1, 2번 답 찾아주세요. 절반 이상은 제대로 푼 것 같네요. 우선은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형태니까 2차 함수부터 봐야죠.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그 2차 함수 부분을 우리가 따로 이 부분을 뭐 fx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많이 했었지. 그래서 먼저 이 fx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fx를 성은아 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니? 최대치소를 구할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인수분해하면 안 돼. 그치?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 그치?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 3, 마이너스 4.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지나가는 요 축의 방정식이 얼마인 상황? x는 3인 상황이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0부터 4까지잖아. 0부터 4까지니까 자, 0이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3칸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고 x는 0이. 그 다음에 x가 4는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맞냐? 삐뚤어져 보이지. x는 4.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생긴 영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 최소를 가져요? 3에서 최소를 갖죠. 이 최소값이 얼만데? 그치,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를 갖잖아. 이때 값은 얼마예요? 얼마? 0 집어넣었으니까 5네. 그치? 자, 근데 이 마이너스 4하고 5라는 숫자는 누구의 최대 최소다? fx의 최대 최소인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 y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 자리에 5를 넣어서 y의 최대값을 구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y의 최대값은 여기 빨간 부분 전체가 5가 된 거니까 3의 5제곱해서 243이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은 혜원아 언제 가져요? x가 몇일 때 가져요? 그쵸?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fx는 5였고 그때 y가 3의 5제곱 243 이렇게 나오는 게 정확한 거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여기서 가졌으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은 3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81분의 1 이렇게 돼야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요거 27분의 1이라고 쓴 사람들 많던데 요거 27분의 1이라고 쓴 사람들은 아직도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못 구하는 거야.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양 끝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양 끝값만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2차 함수인데 양 끝값만 집어넣으면 어떡해.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찾아서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낮은지 이걸 판단해야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0 넣고 4 넣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 얘기 하려고 시켜본 거고. 자, 옆에 문제는 거의 유사한데 옆에 문제가 방금 1번 문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호철아 뭐가 다를까? 이번에도 요걸 fx로 잡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문제가 좀 전에 1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 부호가? 뭐 부호 같은 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 얘가 무슨 의미를 가져요?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fx가 제일 작아지면 y는 어떻게 돼? 제일 커진다. 그게 이거랑 다른 점이죠. 이 문제는 fx가 제일 클 때 y도 제일 컸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밑이 2분의 1인 로그이기 때문에 fx가 제일 클 때 거꾸로 y가 제일 작아진다는 게 1번과 다른 점이죠. 그죠?
자, 아무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꼭지점이 2,8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위로 볼록한 그래프, 가운데가 2고요. 그러면 0과 4를 그려보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센터에서부터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최대값은 여기인 게 확실한데 최대값은 여기서 갖는데 최소값은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높이니까 이렇게. 그치? 아무튼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냐? 2 집어넣었을 때 8이 최대값인 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거나 4 집어넣었을 때는 4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최소값인데 이 최대최소는 윤정아 누구의 최대최소야? fx의 최대최소지. 그러면 윤정아 요 자리에다가 내가 8을 넣었을 때 요 부분을 8 집어넣었을 때 그때 y는 무슨 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제일 클 때, fx가 제일 클 때가 8이잖아? 그럼 그 8을 집어넣었을 때 y는 제일 작아진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x가 2일 때 fx의 값은 8이고요. 그 8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은 얼마야? 얼마죠? 마이너스? 대답 좀 해줘.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여기가 8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0이거나 또는 4일 때 그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죠? 그때 fx는 제일 작아지지만 이 주어진 함수 자체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 최대값은 4를 집어넣은 값이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의 4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가 답이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치소는 2차 함수의 모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가 굉장히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꼭지점 찾아서 그 2차 함수부터 파악을 하시고 답을 찾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104번 한번 보겠습니다. 104번은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요거를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쪽과 요쪽을 각각 하나의 함수로 나눠서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 요놈과 또 얘는 y는 k라는 각각의 함수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몇 번 만나느냐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풀어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와 요놈의 그래프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그냥 상수함수니까 가로로 이렇게 그으면 되는데 요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요 그래프 어떻게 생길까 얘들아? 절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요? 그냥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 자, 요거는 인여가 지수함수잖아. 점근선이 어디야? 이건데? 서준아, 점근선이 뭐죠? 그렇지. 이게 뒤에 25가 안 붙어 있으면은 y는 0이 점근선이잖아, 인여가. 근데 뒤에 마이너스 25가 붙으면서 무슨 효과가 생겨? 지수함수 자체를 아래로 25칸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점근선이 아래로 25칸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5가 점근선인 거죠. 그죠?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그러니까 뭐 여기쯤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지수함수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통째로 그럼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어떻게 되겠느냐가 질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변 전체에다가 통째로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정우야 어떻게 바뀌더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X축보다
그러니까 x축보다 원래 위에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요 부분은 안 생겨요. 이 부분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 있죠?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을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접어 올린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제일 먼저 점근선부터 표시하는 거야. 접어 올렸다는 얘기는 이 점근선도 접어 올라간 위치에 그어질 거거든. 그럼 얘가 x축에 대해서 그대로 접어 올라가면 얼마로 가겠어요, 얘가? 플러스 25로 가지 않겠어요? 플러스 25. 그지? y는 25. 요걸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왔던 부분이 접어져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절대값까지 씌운 그래프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가는. 약간 좀 루트 같다. 그죠?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 여전히 그리고 얘는 점근선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점근선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답을 판단하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그을 거야. 혜원아, 얘는 어떻게 그어지지? y는 k. 이렇게? 이렇게 그어져요? 이렇게 그어져요? 이렇게 그어져요. 이게 비스듬하게 그어지는 거야? 똑바로 그어지는 거야? 똑바로 그어지는 거지. x축과 평행하게. 근데 k 값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경우, k 값이 여기 있는 경우, k 값이 여기 있는 경우 한번 비교해봐. 자, 만약에 k가 여기에 있다면 25보다 더 커. 예를 들면 막 k가 막 30, 막 그래서 y는 뭐 30,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러면 성은아, 이 그래프는 요 빨간 그래프랑 몇 번 만나요?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25보다 더 높은 데 그어지면 한 번밖에 안 만나. 그럼 요렇게 0과 25 사이에 요렇게 그어졌어. 예를 들면 y는 뭐 15 이런 느낌으로. 자, 0과 25 사이에 그어졌어. 그럼 요때 지금 교점이 호철아 몇 개 보여? 2개 보이지. 아, 그럼 이게 우리가 찾는 상황이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 그래프는 빨간 그래프랑 아예 안 만나는 거죠. 그죠? 이건 교점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2번 만나려면 요 25하고 x축 사이에 그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정확한 범위로 말하자면, 자, 얘가 y는 k라고 했을 때 k의 범위는 윤호야 어때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죠. 네. 0보다 0보다 크거나 크고 25보다 25보다 작다. 등호가 양쪽 다 안 들어가야 돼요. 그쵸? 맞죠? 딱 25가 됐을 때도 한 번밖에 안 만나고요. 딱 0이 됐을 때도 한 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등호 없이 요렇게 써야지 정답입니다.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저 왼쪽 그래프랑 응? 꺾여져 있는 거, 왼쪽 꺾여져 있는 거. 이거? 아니 그래프에서 어. 왼쪽으로 꺾여져 있는 거. 뭐가 벗겨져? 왼쪽으로 꺾여져 있는 그래프. 이거요? 그걸 지금까지 설명한 거잖아.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봐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원래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었지? 이 부분은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 근데 요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었잖아.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은 x축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라고. 대칭시키는 거라고. 요 아랫부분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7번으로 가볼게요. 107번. 자, 107번 문제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 2개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래요. 대충 그려볼까? 지수함수 뭐 증가하는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려놓고 요 위에다 점을 2개를 잡았는데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잡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10이다 이겁니다. 2루트 10.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이 AB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에요. 기울기가 3이다.
자, 기울기는 형진아 뭐 분의 뭐지? 맞아요. 그리고 기울기 하면 여러분들은 탄젠트의 느낌이 들어야 돼.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기울기도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우린 여기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하게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사이에 몇 대 몇의 관계가 있는 거야? 1대 3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치? 기울기가 요거분의 요건데 그 값이 3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의 길이를 뭐 k라고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3k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철아 여기서 뭐 써주고 싶어? 피타고라스 써줄게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얼마? 40은 k제곱 플러스 9k제곱이니까 10k제곱이 40이죠. 그러면 k제곱이 4니까 뭐 k가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k는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길이가 여기 길이가 2구나. 여기가 2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여기는 6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찾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자 A라는 점의 좌표를 써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A, B, X 좌표를 소문자 A, B라고 했으니까 요거 컴마 그 다음에 얘는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자 A, 2의 A제곱 이게 A점의 좌표고 B점도 똑같이 써보면 B, 2의 B제곱 요게 B점의 좌표인데 지금 우리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6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자, 요 놈이랑 요 놈 X좌표들끼리 몇 차이 난다? 2 차이 난다. 그쵸? X좌표들끼리 2 차이 나.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면 얼마야? 2인 거죠. 그쵸? 얘가 X좌표가 더 크니까요.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 빼면 2고 Y좌표들끼리의 차이도 알죠? Y좌표. 요 놈의 Y좌표가 지금 2의 B제곱이고 요 밑에 있는 놈의 Y좌표가 2의 A제곱인데 이렇게 뺐을 때는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그쵸?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6이다. 요렇게 두 가지 식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정건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하니? 이게 식이 두 개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한 1차식이 아니라 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계산을 못해서 틀리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뭘 먹어야 돼? A, B를 찾아야죠. A, B를. 그러니까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고 얘를. 일단 뭐 단순히 그냥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잖아. 가간법은 안 돼. 그럼 우리 옛날에 가간법 말고 무슨 방법을 하나 더 배웠죠? 그 하나에 관한 식으로 바꿨어요. 대입법. 그치? 가감이 안 되면 대입해야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지금 A만 넘겨봐요. A 넘기면 얘가 어떻게 돼? B가 A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요거를 밑에 있는 식의 B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2에 A 플러스 2제곱 더 빼기 2의 A제곱은 6이다. 이렇게 문자가 하나 줄어들어. 그치? 자, 인혁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치환을 한다. 2의 A제곱을 치환할까?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재요. 그럼 2의 A제곱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때 이 식은 어떻게 생길까? 그렇죠. 4T가 나와야죠. 4T. 요 플러스 2 얘가 4를 만들어낼 테니까 2의 2제곱 4T 마이너스 T가 6인 거니까 그치? 3T가 6이다. T는 얼마? T는 2. 그러면은 T가 2니까 요게 2니까 T가 2니까 A는 얼마?
1이네. 그치? A가 1이고요. 아까 그럼 A에 2 더한 게 B였으니까 B는 몇 나왔다? 3 나왔다. 그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니까 2의 1제곱이랑 2의 3제곱을 더해가지고 답은 10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약간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내고 싶은 그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술형은 조금만 써도 몇 점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나온 문제에서 스타트까지만 해줘도 뭐 답까지 못 찾아도 그냥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정도 아니면 그냥 이 점의 좌표 쓰는 거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1, 2점을 주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해봐. 그죠? 복잡해 보여도. 예. 처음에 네. A랑 B 좌표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두 점으로 그 기울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써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랑 요걸 요렇게 잡았다면 기울기식은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게 기울기잖아. 얘가 얼마다? 얘가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A와 B에 대한 어떤 관계가 필요하잖아. 그 관계가 어디서 나올까?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썼단 얘기는 아직 요걸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복잡한데? B-A의 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40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풀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옮겨주고서 얘가 그러면 3괄호 B 빼기 A잖아. 그죠? 아 여기도 제곱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B 빼기 A의 값을 구해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A와 B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좀 더 쉽다. 응?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리고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6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럼 요 2라는 길이가 무슨 뜻이냐면 요 점과 요 점의 x 좌표 길이의 차이 아닐까? 맞죠? 이 길이는 y 좌표 길이의 차이고 그치? 그래서 이 두 식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봐.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08번 요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하나씩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자 108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108번. 자 답이 뭘까 얘들아? 모르겠어요. 답은 기니디입니다. 기니디. 답이 기니디인 건 어떻게 하니? 기억이 나니? 예. 대입? 이걸 어떻게 대입하죠? 그래서 세 개가 다 판단이 돼요? 그 첫 번째 건 되지. 첫 번째 거는 이제 어쨌든 C하고 D가 있으니까 C하고 D를 잘 보면 여기 지금 Y는 X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여기서 C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라인이 다 C 라인이라는 거지 지금. 요렇게가 다 C라는 거. 요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D, C잖아. 그 D, C라는 점이 요 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치?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형진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C는 C는 2분의 1의 D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은 뭐 그대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E가 등장했잖아. E. 근데 E라는 문자는 지금 자 여기에 있는데 얘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어때요? 또로로로로로로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잖아. 그치?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지점이 얼마일까? 여기 그치? 요 지점이 얼마냐를 찾는데도 우리는 이 y는 x를 활용하는 거죠. 요 라인하고 지금 만난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d라는 녀석이 요 지점 d, d를 만들어 줄 거고 y 좌표도 그럼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인 거야? I, 그치? 요거는 2, D인 거죠. 2, D인데 근데 그 2, D라는 점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 그럼 여기다 뭐 할 거야?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죠? 2, D를 대입.
성은아, E, D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D는 로그 2의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로그식을 우리는 항상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 소연아,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치, 2의 d제곱이 2다 이렇게 되겠죠? 2의 d제곱이 2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잘 봐봐. 얘네들을 잘 보면 우리가 결국 확인하고 싶은 거는 C하고 2를 곱하면 얼마냐잖아. C하고 1을 곱하면 얼마냐? 그럼 이 두 식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둘이 곱하자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란 얘기잖아. 둘이 역수관계인 거 보이잖아. 그치? 그러므로 둘이 곱하면 1이 되겠죠. 니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면 디귿에서는 누가 등장했냐면 A가 등장했습니다. D는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썼던 거니까 A를 봐야겠지. A. 자, A가 여기 있는데 A가 여기서 뚜루루루루루 올라가면은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는데 그러면 요 점이 얼마일까도 따라가 보면 돼.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Y는 X에서 누구랑 만났어요? 2랑 만났잖아. 2랑. 그쵸? 그러므로 이 초록색 지점의 Y좌표는 2가 되는 거니까 자,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 윤정아 몇 컴마 몇이야? A 컴마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녀석이 이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치?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2는 2분의 1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하고 d하고 더해가지고 0이다 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d가 누구였냐면 d가 2의 d제곱이 2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어떻단 얘기? 얘도 2고 얘도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a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리고 요 녀석은 2의 d제곱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이 둘이 같다라 그러면 a 플러스 d가 0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디귿도 맞다. 이렇게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짜집기 하면 돼요. 짜집기 하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요. 내려가서 109번 보자. 109번. 자, 109번에서는 식에 등장한 애들 중에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형진아, 여기서 서로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굴까? 그쵸. 얘하고 얘하고는 이거 로그의 성질이죠? 그죠? 요 자리에 있는 2랑 여기 있는 x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니까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녀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죠? t로 치환하면 당연히 얘도 t로 치환이 될 거고 이 끝에 이건 어떡할까 이거? 요거. 얘가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잖아. 그치? 근데 로그 100은 그냥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로그 x인데 걔가 2의 지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 밑줄근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의 2제곱 곱하기 2의 로그 x제곱이니까 그걸 우리는 t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에 2가 또 있어. 그럼 몇 t야? 이 뒷덩어리가 다 8t인 거죠. 8t. 그지? 그래서 y는 t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됐는데 서준아, 이 t가 지금 범위에 제한이 있죠. 지금 여기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 근데 t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2의 로그 x 제곱이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차근차근 범위를 찾아볼까? x의 범위가 여기면 로그 x는 범위가 어디야? 10부터 x의 1을 넣어요. 0부터 그 다음에 x에 100을 넣어요.
2까지 0부터 2까지가 로그 x의 범위지.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어디야 얘는? 그죠? 로그 x에 0을 갖다 넣으니까 1부터 그치 여기다 2를 갖다 넣으니까 4까지가 되는 거고 그 범위가 그대로 누구의 범위냐면 이게 t의 범위인 거죠. t의 범위. 그래서 이 치환해 놓은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건데 그때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다. 요렇게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혜원아 요거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니까 어떻게 할래? 표준형 바꿔야지 그지? 표준형 바꾸면 y는 t 플러스 4의 제곱하고 뒤에 마이너스 16 붙겠네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야 혜원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어디로 블록해? 아 이렇게? 이렇게 블록하지 이렇게 그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죠. 이렇게 t는 마이너스 4죠. 얘가 t는 마이너스 4. 그러면 1부터 4라는 범위가 그죠? 1부터 4라는 범위가 이거보다 훨씬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t가 1부터 t가 4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만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성은아 t가 얼마일 때 최소값? t가 1일 때 최소값이지. 그지? 그 최소값이 얼마일까? 9, 그쵸? 그 다음에 t가 4일 때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얼마일까? t가 4일 때, 그지? 4일 때면은 48, 그죠? 이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 최소가 맞니 형진아? 그 뭔데? 그럼 뭔데 그러면? 그럼 답이 이게 아니야? 48과 9가 아니야? 그럼 뭔데? 아니 그러니까 형진아 답 맞아요. 아니 우리가 이거 하면서 뭐 로그 취하거나 뭐 그랬어? 아니잖아. 그치? 중간에 얘를 이제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는 사라졌지만 여기서 구한 이 최대 최소 값은 여전히 y의 최대 최소예요. y의 최대 최소. 그죠? 요 식에 뭐 다시 통째로 로그가 씌워져 있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48과 9가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아까도 물어봤던 거. 그럼 이 최대값 48을 가질 때에 x는 얼마니? 이것까지 찾을 수 있어야 완벽하죠. 정권 찾아볼까? 자, 최대값 48을 가질 때 x를 찾고 싶어. 그러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해? 자, 여기가 48이잖아. 요거를 가질 때의 t 값이 몇이었다? 4였지. t 값이 4였지. 그러면 t 값이 4일 때의 x 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지? 자, t가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2의 로그 x 제곱 얘가 t잖아. 그죠? 그럼 얘가 4가 됐다는 얘기는 로그 x가 얼마가 됐고 그러니까 로그 x는 2가 됐고 x는 몇인 거야? 100인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려면 이렇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겠니까지 물어보면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최소값도 해볼까? 최소값을 가질 때는 t가 얼마였죠? t가 1이었잖아. t가 1. 그럼 t가 1이라는 것을 여기로 가져가서 얘가 1 된 거야. 얘가 1이 되려면은 로그 x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로그 x가 0이 되려면은 x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그치? 1. 그쵸? 그래서 x가 1일 때
그때 최소값 9를 갖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110번은 안 해도 되죠? 110번은 그 호원교과서에 있는 거 똑같은 그 숫자만 바꾼 거 맞지? T1, T2, T3 이렇게 잡아가지고 풀었던 거 그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이거 맞출 수 있을까? 46페이지로 넘어가서 115번. 자, 이거 한번 해보자. 115번. 이 정도 우스워? 이 정도 우스워? 장인혁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3AB 그쵸? 물론 그냥 다 전개시킨 식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묶어놓은 요 식을 활용하는 게 좋겠지. 그럼 지금 여기 x가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라는 요 식의 양변을 우리가 세제곱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요렇게 양변을 세제곱을 해버리면 자 얘를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 모양으로 전개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윤정아 a 세제곱이 밑에서는 뭐가 될까? 2가 되겠지. b 세제곱은? 그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자 3하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 얘네들이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돼요? 2의 0제곱이니까 1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1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는 요것들을 그대로 한 번씩 써주는 거니까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요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그대로 누구였다? 요게 그대로 x였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을 통째로 x라고 바꿔버릴 수가 있고 2랑 2분의 1이랑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5가 되지. 그래서 이 전체 식을 자 x 세제곱은 2분의 5 더하기 3x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눈치 까야지. 이거 2x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 양변에 얼마 곱하자? 2 곱하자. 그럼 2x 세제곱은 5 더하기 6x잖아. 6x도 나왔어. 6x 넘겨버려요.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값이 얼마인 거야? 5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끝났죠? 요만큼의 값이 5라는 거니까 5 빼기 4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5 빼기 4. 답은 1번. 그치?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렵진 않은데 궁금해서 한번 121번입니다. 121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21번. 답은 B는 AC. 근데 뭐 이거나 A분의 B는 C 이거나 뭐 똑같은 거니까 둘 다 괜찮죠. 그쵸?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세 점을 주어진 식에다가 뭐 한 다음에 대입을 한 다음에 그치? 대입한 식들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A, B, C 사이의 관계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 되는데 P, A를 대입하면 A는 2분의 1의 P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B를 대입하면 B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Q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을 대입하면 C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P랑 얘는 P만 들어있고 얘는 Q만 들어있고 얘는 섞여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두 식을 잘 섞어가지고 밑에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눠버려. 자,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 자 어떤 식이 되냐면 A 나누기 B니까 B분의 A가 되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나누게 되면 지수끼리는 뺄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자 밑에 있는 애의 부호가 바뀌면서 P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지수의 부호만 반대잖아. 서준아, 얘랑 얘는 뭐만 반대야? 지수의 부호만 반대야. 그치?
그 결국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똑 넣어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수에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 역수를 만들겠다는 얘기. 그치? 그래서 따라서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이쪽은 역수 만들어주고 이쪽은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뿌려가지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제곱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결국 이제 얘랑 얘는 같은 식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c가 a분의 b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점들을 대입하고 그 점들을 잘 활용해봐. 이게 어렵지 않았고요. 47페이지는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예, 120번 같은 거 풀지 않으시죠? 120번이요? 이런 거 풀리세요? 120번이요? 너무 헷갈려.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뭐가 생각나? 역수. 밑변. 당연히 밑변환 공식이 생각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들은 전부 밑이 10인 상용 로그들이잖아.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로그는 밑이 15잖아. 이걸 밑변환 공식을 탁 때려가지고 전부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바꿔줘야지. 그럼 로그 15분의 로그 50 아닌가요? 그럼 그 다음에 다 이제 로그의 성질이야. 로그 15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인 거고 로그 5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의 제곱인 거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로그 성질로 쪼개면 로그 2 더하기 2 로그 5가 되는 거고 밑에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던지는 게 맞는 거죠? 전 지금까지 풀 때 항상 왼쪽 거 바꾸고 있어요. 이걸 바꾼다고요? 아니죠.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건드려야죠.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3 알고 로그 5 알고 로그 5 알잖아. 로그 2만 찾으면 되는데 상용 로그에서 로그 2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자면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로그 5 찾을 때 항상 이걸 1 빼기 로그 2로 찾지 않니? 이거랑 마찬가지 관계죠. 우리가 지금 로그 5는 알잖아. 로그 5는 알고 있으니까 로그 5를 이용해서 로그 2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로그 2라는 거는 로그 5분의 10과 같은 거고 그럼 이건 1 빼기 로그 5 아니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A, B 갖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밑변환 공식으로 푸는 거다. 자, 4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8페이지에 130번 한번 봅시다. 130번. 자, 이거는 잠시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 지수부등식에서 2분의 1을 뗄 때 일단 무슨 일이 한번 벌어져요? 부등호가 바뀌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fx가 자 뒤집혀서 gx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크다 작다의 의미는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큰 놈이 어디? 큰 놈이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작은 놈이 어디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큰 범위를 찾으란 얘기는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만났고 여기서 한번 만났잖아.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하나씩 그어. 이렇게 그은 다음에 자, 이 경계선에서 지금 직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요 구역을 A구역, 요 구역을 B구역, 요 구역을 C구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A구역에서는 누가 위에 있니? 호철아? 직선과 곡선 중에 직선이 위에 있니? 얘가 지금 직선이고 얘가 곡선이죠. 그죠? 그럼 A구역에선 누가 위에 있어? 곡선이 위에 있는 거야. 그치? B구역에선 누가 위에 있니? 직선이 더 위에 있죠? 곡선이 아래에 있고 C구역은 다시 곡선이 위에 있는 거고 그쵸?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B구역이 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B구역이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과 x가 1인 지점의 사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요렇게 바로 쓰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뭐 계산할 필요 없고 그래프만 보고 푸는 문제. 그 다음에 131번이 무슨 문제니? 아까 전에 개념 강의 영상에서 그치?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들은 안 본 거야.
3A 어. 이거죠. 그치. 답도 기억나 윤정이는? 맞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차 풀어보시고요. 49쪽으로 가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마지막 134번. 네. 자, 134번 어떻게 하니? 일단 X, Y를 일단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A랑 B라는 점 사이에 거리가 2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우리 만만한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의 좌표를 A, 로 잡아보면 A, 그러면 A, 자 이거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2 로그 2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B로 넘어가면 B는 A라는 점보다 지금 자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가 2잖아요. 여기 길이가 2니까 그치? B점은 A 플러스 2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녀석의 Y좌표는 방금 A라는 점의 Y좌표랑 어떨까요? 같은 높이에 있잖아. 같은 높이, 그지?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는 A랑 B의 Y좌표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의 Y좌표가 지금 2의 로그 2의 A, 2 곱하기 로그 2A고, 자, 요 놈의 Y좌표는 얘랑 같은 건데, 근데 X좌표가 A 플러스 2고 얘가 2의 X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로 쓸 거냐, 이걸로 쓸 거냐 약간 고민이 되는데, 요걸로 쓰겠습니다. 이 지수랑 로그가 섞이면 계산이 힘드니까, 요렇게 쓸게요. 그냥 요 놈이랑 똑같이 쓴 거예요.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네. 자, 그때 여기서 또 위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C점이 존재하는데 이 C라는 점은 어떨까? B하고 X좌표는 어때? 이 같은 라인이니까 X좌표는 똑같아. 아, 대신 Y좌표가 얘보다 어때? 이만큼 크겠죠. 그래서 C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2, 자, 요 놈보다 2 크죠. Y좌표가 요 놈보다 2 크니까 2 로그 2의 A 플러스 플러스 2 이렇게 써진다. 플러스 2. 그리고 이 C라는 점은 자, 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에다가 방금 쓴 요 좌표를 뭐 하면 돼요?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A에 관련된 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2 로그 2의 A 더하기 2는 2 로그 2의 하고 X자리에 A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점의 C점의 좌표를 이 로그 함수에다 넣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 점도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로 한번 어떻게 할까? 자, 요 놈도 그러면 1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소연아 1은 로그 2의 2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2를 더했죠. 뭐라고 할 수 있니? 더했으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야 돼? 곱해지니까, 그치? 그것이 우변에 있는 로그 2의 A 플러스 2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끝났네. 2A가 A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몇일까?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쵸? A가 2가 됐다라는 건, 자, 대문자 A라는 점의 좌표가 2, 자, 여기다 2는 거잖아. 그죠? 여기다 2 넣었으면은 2 아니야? 2? 그치? 앞에 2 있으니까. 그럼 2, 2인 거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그럼 4,2겠네, 그지? 오른쪽으로 두 칸 갖고 Y좌표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그 두 점의 X좌표만 물어봤으니까 자, 2 쓰시고 4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두 점의 좌표는 다 썼고 C점의 좌표도 알아요, 그죠? C점의 좌표도 자,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온 거니까 C점의 좌표는 4,4겠죠? 그죠? B점에서 위로 두 칸 올라왔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D점의 좌표만 확인하면 되는데 D점의 좌표는 C점과 뭐가 같아?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무슨 좌표가 같아? Y좌표가 같아. Y좌표가. 그럼 Y좌표가 얘랑 똑같이 4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Y좌표가 4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얘가 4가 나왔다. 그럼 X 얼마?
오는 겁니다. 그죠? 이 지수함수니까 D점은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 5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4가 나오죠.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다리꼴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는 얼마야? C랑 D 사이의 거리니까 1이죠. 그리고 높이도 얼마예요? 높이 2죠. 그죠? 높이 2인 요런 사다리꼴이니까 넓이는 구하면 얼마일까요? 3이 되겠네. 3. 그치? 넓이는 3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그 밑에 135번도 풀고 싶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풀고요. 숙제는 그 뒤에 삼각함수 부분은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52까지 52까지 하면은 이제 상호교과서 끝까지거든요. 52까지. 그래서 토요일까지 끝내봅시다. EBS 어? EBS 그러니까 그 정건이랑 윤호는 그 EBS 풀어 오면 돼요. 토요일까지. 알았지? 수고했어요.